안녕하세요. 다산에도 강사 오은서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2단원을 들어갑니다. 2단원에서는 우리가 저압, 고압, 특고압, 옥내 배선과 조명 설비 그리고 특수 설비에 관한 규정을 배우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저압, 옥내 배선에서의 사용 전선 규정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노란 색깔 표시한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저압, 옥내 배선의 전선은 단면적 2.5 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영동선을 사용한다. 그리고 정강 표시 장치라든가 아니면 제어회로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는 단면적이 1.5가 되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것 외에도 우리가 단면적이 0.75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다심 케이블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 그리고 진열장에서 우리가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단면적이 0.75가 되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 저압, 옥내 배선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친구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전선의 단면적은 2.5 제곱밀리미터 이상이다. 동일 때는 10, 그리고 알루미늄일 때는 1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어 회로라든가 정강 표시 장치 이런 언급이 있을 때는 1.5를 기억을 해주시고, 캡타이어 케이블, 고무 코드 케이블, 다심 케이블은 0.7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옥내 배선을 배우고 있죠. 따라서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은 사용할 수 없다. 우리가 5개용은 사용할 수 없다. 이걸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이어서 봐주시면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관, 즉 합성수지관, 금속관, 가요 전선관 내에서 우리가 전선을 접속시키지 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속점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접지를 하였다. 이러한 보기가 있다면 모두 맞는 선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압, 옥내 배선의 공통사항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나전선의 사용 제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같이 읽어보면,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전선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 지금 가부터 라까지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 말은 이 친구들은 나전선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우리가 나전선이 뭐죠, 여러분? 피복이 없는 날것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날것의 대화를 하다 보면 싸우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끼리 접전을 익힌다 해서 부부 접전이라고 외우겠습니다. 첫 번째 부는 버스 덕트 공사를 의미하고, 두 번째 부는 부식 장소, 세 번째는 접촉 전선, 네 번째 전은 전기로 또는 전기 용광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라이팅 덕트 공사도 챙겨갈게요. 라이팅 덕트 공사는 숫자 2로 작성을 하면서 우리가 지지점 간의 간격이 2m이다. 이것까지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지전압과 사용전압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대지전압 들어가 볼 텐데요. 시험 문제에서 대지전압을 물었다. 그럼 대부분 300V가 정답입니다. 근데 예외사항으로 누전 차단기가 없을 때는 150V, 그리고 또는 분사형 전원에서 전기 저장 장치 또는 태양광 언급이 있을 때는 직류 600V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300V, 150V, 직류 600V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사용전압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전압이니까 숫자 4를 가져와서 대부분 400V가 정답입니다. 근데 역시 예외사항이 있어요. 교통신호등의 경우에는 우리가 300V인데요. 300V, 우리가 신호등을 떠올리게 되면 이렇게 빨간불도 있고 주황불도 있고 그리고 초록불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호등의 색이 몇 개죠? 총 3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신호등은 300V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전기 울타리는 250V, 그리고 전기 옥기는 10V를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배선 설비의 공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표는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감하게 생략하도록 하고,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정도는 노란 색깔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의 공사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로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사 방법으로는 합성 수지 몰드 공사, 금속 몰드 공사, 금속 트렁킹 공사가 있다. 이렇게 3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배울 내용은 애자 공사입니다. 말 그대로 애자를 사용한 공사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조형제에 애자를 설치를 하고 이 전선을 이렇게 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내용은 전선과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 그리고 또는 전선과 조형제 사이의 이격거리, 또는 우리가 지지점 간의 거리를 배우게 됩니다. 한번 규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요. 첫 번째,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우리가 저압, 옥내 배선에서 공통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은 사용할 수 없고, 우리가 저압에 우리가 굵기는 전선의 단면적은 2.5, 동일 때는 10, 그리고 알루미늄 때는 16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 사항이라고 나온 것은 애자 공사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자 공사에서는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즉 DV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고압일 때 규정도 보게 되면 고압일 때는 단면적 6을,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이어서 지지점 간의 거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특별한 조건이 없고 조형제 면을 따라 붙인다는 조건도 없고 그리고 수직이라는 조건이 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때는 지지점 간의 거리가 6m가 되고요. 이게 아니다, 우리가 조형제 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이다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2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형제 면을 따라 붙일 경우 2m를 기준으로 우리가 특별한 조건이 없거나 면을 따라 붙인다는 조건이 없거나 아니면 수직이라는 언급이 있었을 때는 6m를 떠올립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저합일 때는 6cm, 고합일 때는 8cm가 됩니다. 그리고 전선과 조형제 사이의 이격거리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저합인 경우는 400V 이하와 초과로 나뉘어 있어요. 이때 둘 다 2.5cm죠. 그런데 왜 나뉘어 있냐? 우리가 400V를 초과하는 저합에서는 습기라는 조건이 있을 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우리가 400V를 초과하는 저합에서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4.5cm를 이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합일 때는 5cm이다. 마지막으로 애자의 선정을 보시면 사용하는 애자는 절연성, 난연성, 내수성에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다시 그림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좀 더 쉽게 보이실 겁니다. 우리가 지지점 간의 거리는 조형제 면을 따라가는 경우는 2m, 그리고 수직 또는 면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별말이 없다, 그때는 6m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과 조형제 사이의 이격거리, 이 이격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우리가 저합일 때 400V 이하, 400V 초과로 나뉘게 되고요. 우리가 처음에는 둘 다 똑같습니다. 2.5cm만큼 이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400V를 초과하는 저합에서는 습기가 많다, 즉 습기의 언급이 있을 때는 4.5cm를 떠올립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고합일 때는 5cm가 되더라. 그리고 이 전선과 전선 사이의 이 상호 간격을 보게 되면 저합일 때는 6cm, 고합일 때는 8c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애자 공사를 그림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합성수직안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은 참고만 해주시고 규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공통사항으로는 5개형 비닐 절연 전선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선의 단면적은 2.5, 그리고 동일 때는 10, 알루미늄일 때는 1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은 합성수직안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우리가 공통사항을 배웠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합성수직안에만 해당되는 시설 조건을 보게 된다면 관의 두께는 2m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을 삽입하는 깊이, 즉 관상호관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지름의 1.2배 또는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되냐면 그림을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이때 D가 관의 바깥지름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가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이 D의 1.2배만큼을 삽입하면 된다는 것이 되겠고, 우리가 접착제를 사용한다면 우리가 관을 덜 삽입해도 되겠죠. 우리가 덜 삽입해도 충분히 고정이 잘 되기 때문에 0.8배 정도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보시면 관의 바깥지름의 1.2배,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꽂은 접속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그리고 합성수직안에서 지지점 간의 거리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성수직안일 때는 1.5m 이하로 한다. 합 1.5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요, 우리가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한다. 그리고 관의 두께는 2mm 이상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1.2D, 즉 관의 바깥지름에 1.2배만큼 삽입을 하고 접착제를 사용한다는 언급이 있었을 때는 0.8배 D만큼, 즉 0.8D만큼 삽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속관 공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을 먼저 보게 되면요, 첫 번째 5개형 비닐 절연 전선은 사용할 수 없다. 두 번째 전선의 단면적으로는 2.5, 동일 때는 10, 알루미늄은 16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은 금속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관에는 접지 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설 조건을 보게 되면 나사는 5턱 이상, 완전히 나사 결합이 될 수 있는 길이일 것, 이 5턱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경우 관의 두께는 1.2m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싱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부싱은 전선 피복 손상 방지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금속관을 자를 때 이 부분이 이쁘게 잘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뾰족뾰족하기 때문에 전선의 피복이 쉽게 벗겨질 수 있어요. 따라 전선의 피복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싱을 사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이 금속관 공사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우도록 할게요. 금리를 떠올려서 금, 니, 이 니가 2m입니다. 따라서 금속관 공사에서는 지지점 간의 거리가 2m 이하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요전선관 말 그대로 이렇게 잘 구부러지는 친구를 말합니다. 이렇게 금속재 가요전선관의 공통사항부터 먼저 보겠는데요.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미 암기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 5개형 비닐 절연 전선은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전선의 단면적은 우리가 2.5, 우리가 동일 때는 10, 알루미늄일 때는 16 이하로 봐주시면 되겠고, 가요전선관 안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에는 접지 공사를 할 것.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시설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이 없다면 2종을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되고, 습기가 많은 장소라거나 아니면 물기가 있는 장소라는 언급이 있을 때는 비닐피복 가요전선관을 골라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닐피복 1종도 되고 비닐피복 2종도 돼요. 결국에는 비닐피복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리된 게 이 경우에는 비닐피복 1종 가요전선관과 비닐피복 2종 가요전선관 둘 다 사용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개된 장소이거나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서는 우리가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장난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 점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이렇게 문장으로 장난을 하게 되는데, 점검할 수 있는입니다. 그래서 있는 은폐된 장소에서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개념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X 퀴즈인데요. 첫 번째 1번부터 보겠습니다. 1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우리가 아무런 말도 없죠. 이렇게 아무 말도 없었을 때는 우리가 1종이 아니라 2종이 맞습니다.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1번은 틀린 친구가 되겠죠. 2번.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것. 우리가 습기가 많다거나 물기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금속재 가요전선관 1종인지 2종인지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비닐피복이 붙어야 돼요. 우리가 이 앞에 비닐피복이 와야 된다. 비닐피복 1종 금속재 가요전선관 또는 비닐피복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이면 맞는 내용이겠지만 없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할 때에는 비닐피복 2종 가요전선관으로 한다. 이건 맞는 내용이죠. 3번 동그라미 해야 되겠고, 4번,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에는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게 점검할 수 있는 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헷갈리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 이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정답은 X, X, O, X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금속 덕트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보게 되면요. 5개형 비닐 절연 전선은 사용할 수 없다. 금속 덕트 안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그리고 덕트는 접지 공사를 한다. 우리가 시설 조건을 보게 되면 금속 덕트의 전선의 단면적 합계는 덕트의 내부 단면적의 20% 이하일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이 금속 덕트 안에 전선을 시설합니다. 그런데 이 덕트 안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유를 두는 거죠. 이 내부 단면적의 20% 이하만큼만 시설하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20% 이하일 것.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정강 표시 장치라든가 제어 회로에 언급이 있었을 때는 내부 단면적의 50% 이하로 시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챙겨가셔야 될 점은 20%, 그런데 정강 표시 장치 또는 제어 회로에 언급이 있을 때는 내부 단면적의 50% 이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제어 회로와 정강 표시 장치일 때 전선 단면적은 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덕트 안에 이 먼지가 침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덕트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지지점 간의 거리를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금속 덕트에서 지지점 간의 거리는 이렇게 외웁니다. 금덕3. 금덕3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금속 덕트에서는 지지점 간의 거리는 3m 이하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3m 이하가 되겠고, 예를 들어 만약에 수직이라는 언급이 있다. 이때는 6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지지점 간의 거리는 3m 이하이다. 근데 수직이라는 언급이 있으면 6m 이하로 골라주시면 되고, 덕트의 끝부분은 닫아줘야 한다. 이렇게 금속 덕트 공사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버스 덕트 공사일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버스 덕트 공사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한번 언급은 했었는데요. 언제 배웠죠? 나선 설비가 가능한 곳에서 우리가 버스 덕트 공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공통사항으로는 덕트는 접지 공사를 한다. 그리고 시설 조건에는 덕트에 안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끝부분을 막아야 된다. 이거는 공통적인 것이 되겠고, 지지점 간의 거리는 역시 똑같습니다. 금덕3으로 같이 외우고 갑니다. 금속 덕트와 지지점 간의 거리가 똑같아요. 버스 덕트 역시
일반적으로는 3m 이하, 그리고 수직으로 나왔을 때는 6m 이하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버스덕트 공사는 나선 설비가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나선 설비가 가능한 것으로 부부 접점 이렇게 외우기로 했습니다. 날것의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가 싸울 수 있죠. 그래서 부부가 싸운다 해서 부부 접점. 이때 부가 버스덕트 공사가 되겠고 그 다음 부는 부식 장소, 그 다음에 접은 접촉 전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은 전기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라이팅 덕트 공사도 가능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버스덕트 공사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라이팅 덕트 공사 보겠습니다. 라이팅 공사도 우리가 나선 설비가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라이팅 덕트 공사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어떻게 외우냐? 라이팅이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 2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라이팅 공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숫자 2를 따와서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할 것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역시 나선 설비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케이블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보게 되면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재 부분, 금속재의 전선 접촉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 공사를 할 것, 접지 공사를 한다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지지점 간의 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케이블일 때 일반적으로 2m 이하, 그런데 수직이 붙었다. 이럴 때는 6m 이하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케이블이 아니라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했을 때는 1m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케이블 간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이고 수직일 때는 6, 캡타이어 케이블 U일 때는 1m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케이블 트레이 공사를 보게 되는데 35kV 이하일 때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케이블 트레이 공사는 우리가 종류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종류에는 사다리형, 펀칭형, 그물망형, 그리고 바닥 밀폐형이 있겠습니다. 오답의 예시로는 통풍 밀폐형이라는 것이 나오곤 하는데 이 친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답의 예시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사다리형, 펀칭형, 그물망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닥 밀폐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외우게 될 거냐면 이렇게 사다리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를 그리고 여기 사다리를 타고 있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런데 사다리를 타면서 계속 폰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위험하니까 사다리 타면서 폰 그만 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 타면서 폰 그만 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사다리형 그리고 펀칭형 그리고 그망, 그물망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 밀폐형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 즉 공통사항으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재 트레이는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한다. 역시 말 그대로 접지 공사를 한다. 이 정도의 포인트만 잡아주시면 되고요. 케이블 트레이 안전율은 잘 나옵니다. 케이블 트레이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할 것. 그리고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여야 한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플로어 덕트 공사입니다. 말 그대로 바닥 공사에 해당되는 친구인데요. 이 바닥 공사 우리가 따로 챙길 건 없고 공통사항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5경 비닐 절연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단면적은 2.5, 동일 때 10, 알루미늄일 때 16이 되겠고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그리고 덕트는 접지 공사를 할 것. 그리고 덕트이기 때문에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이라는 시설 조건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저압 옥내 배선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고압 또는 특고압 옥내 배선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압 옥내 배선의 시설 방식의 종류로는 애자 공사, 케이블 공사, 케이블 트레이 공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자만 따서 고압일 때는 에케케만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고압 옥내 배선에서는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끝나요. 애자 공사, 케이블 공사, 케이블 트레이 공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특고압일 때를 보게 되면 사용 전압은 100kV 이하일 것. 다만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서는 우리가 전압이 35kV 이하의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외로 케이블 트레이 공사는 35kV 이하일 것. 이 정도만 챙겨주시면 고압과 특고압에서 옥내 배선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정리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번에는 옥내 배선과 전하선, 수도관 각종 배선들, 전력선, 약전류 전선, 가스관과의 이격거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좀 더 나눠보면 옥내 배선과 이 친구들의 이격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옥내 배선이 있고 이 아래에 우리가 전하선, 수도관, 각종 배선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두 친구 간의 이격거리를 말을 합니다. 저압에 따라서 우리가 전압에 따라서 저압, 고압, 특고압의 경우 이격거리가 다르게 되는데요. 저압일 때는 10cm 이상, 고압일 때는 15cm 이상. 제가 한번 작성할게요. 저압일 때는 10cm 이상, 그리고 고압일 때는 15cm 이상. 그리고 특고압일 때는 60cm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압, 고압, 특고압과 관련 없이 만약에 나전선이라고만 나왔다. 그때는 우리가 이격거리를 나전선일 때는 30cm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조명 설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로 콘센트의 시설에 관한 규정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 팁박스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소에 따른 누전 차단기의 시설에서 물기가 있는 장소는 전격 감도 전류가 15mA 이하, 동작 시간이 0.03초 이하의 누전 차단기 전류 동작형을 사용한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물기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는 전격 감도 전류가 30mA 이하, 동작 시간 0.3초를 갖고 역시 전류 동작형이 되겠습니다. 이 물기가 있는 장소를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전멸기의 시설. 우리가 다음의 경우에는 센서 등 타임 스위치를 포함을 시설하여야 한다. 우리가 가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관광 숙박업 또는 숙박업, 즉 호텔 같은 거를 말하는 겁니다. 호텔에서 이 객실의 입구 등은 1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 그리고 일반 주택 및 아파트의 각 호실의 현관 등은 3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는 이게 몇 분인지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구별해 주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분, 3분을 각각 기억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네온 방정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산이라고 적힌 부분이 제가 네온 사인을 가져왔는데요. 이러한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네온 방정 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 전압은 300V 이하이다. 우리가 대지 전압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300V가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 예외사항은 우리가 누전 차단기가 없을 때는 150. 그리고 우리가 분사형 전원에서 전기 저장 장치라던가 태양광의 언급이 있을 때는 직류 600V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대지 전압 그냥 나올 때는 300V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온 방정 등 역시 대지 전압은 300V이다. 그리고 애자 공사로 시설을 하게 되고 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60mm 이상일 것. 우리가 60mm는요. 뭐와 같죠? 우리가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6cm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6cm이다 또는 60mm이다.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도 보게 되면 1m 이하이다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요. 다시 볼게요. 이렇게 네온 방정 등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전선 사이의 간격, 즉 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6cm 이상, 그리고 애자 공사를 하고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는 1m 이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열장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진열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관등회로 배선. 여기 가번을 보시면 우리가 노란 색깔 부분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선은 단면적 0.75제곱밀리미터 이상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저 우리가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이라고 나오면 단면적은 0.75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전선의 부착점 간의 거리, 즉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m 이하로 한다. 이 두 가지만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수중 조명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중 조명 등이란 우리가 밤에 수영장을 가게 되면 이렇게 수영장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수중 조명 등이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 수중 조명 등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 그림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수중 조명 등은 우리가 절연 변압기를 사용합니다. 제가 이렇게 네모친 부분은 절연 변압기를 의미하고 이 절연 변압기의 1차 측 사용 전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1차 측 사용 전압은 우리가 400V 이하라는 규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 측 절연 변압기의 2차 측 사용 전압은 우리가 150V 이하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사용 전압의 4자를 따서 숫자 400은 외우기가 쉬웠는데 이렇게 150은 우리가 따로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절연 변압기의 1차 측 사용 전압은 400V, 그리고 2차 측 사용 전압은 15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절연 변압기에서 1차와 2차 측의 혼촉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혼촉 방지판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혼촉 방지판은 우리가 접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혼촉 방지판을 언제 시설을 해야 되냐? 우리가 2차 측 사용 전압이 30V 이하가 됐을 때 사용합니다. 여기가 30V 이하가 됐을 때 혼촉 방지판을 시설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30V를 초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이 30V를 초과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때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는요. 여기 이렇게 차단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제 접지에 관한 거 보겠습니다. 우리가 혼촉 방지판은 접지 공사를 했죠. 이거 외에도 기타 외암도 접지를 합니다. 그래서 기타 외암 접지.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접지를 안 하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2차 측 전로는 비접지이다. 즉 접지를 하지 않습니다. 2차 측 전로는 비접지이다.
수중 조명 등에 관련돼서는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히 문제풀이 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이어서 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수중 조명 등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절연 변압기를 사용할 것. 2번 절연 변압기의 1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은 400V 이하일 것. 3번 절연 변압기의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은 150V 이하일 것. 그리고 네 번째, 절연 변압기의 2차 측 전로는 접지하지 말 것, 즉 비접지를 의미하겠습니다. 이어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에 대해서 보게 되면 1번, 절연 변압기의 2차 측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에 시설할 것. 2번, 절연 변압기는 그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이 30V 이하인 경우에는 1차 건선과 2차 건선 사이에 금속재 혼촉 방지판을 설치하고 접지 공사를 할 것. 3번, 절연 변압기의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이 3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전격 감도 전류 30mA의 누전 차단기를 시설할 것. 이렇게 노란 색깔로 표시한 부분만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전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사용전압은 이렇게 쓰기로 했죠. 사용전압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전압의 대부분의 값이 400V가 정답입니다. 따라서 원래 사용전압은 400V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데 교통신호등은 예외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일 때는 우리가 사용전압이 몇 볼트죠? 300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암기하냐?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면 우리가 신호등을 보게 되면 빨간불도 있고 주황불도 있고 초록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빨간불 그리고 주황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초록불이 있죠. 근데 갑자기 이러한 신호등을 왜 그렸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색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300V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더 좋아요. 우리가 교통신호등의 사용전압은 300V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통신호등에서도 또 예외가 있습니다. 무슨 거가 있냐? 우리가 사용전압이 150V를 넘는 경우에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할 것.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되냐? 우리가 교통신호등의 누전 차단기를 시설할 조건으로 사용전압을 물어봅니다. 즉, 이 150V를 묻는 문제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나오는 것은 교통신호등에서 300V가 맞습니다.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이 또 있더라. 이것도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특수설비 중에서도 우리가 전기 울타리에 대한 규정을 볼 겁니다. 전기 울타리는 언제 사용하냐? 이렇게 울타리가 있을 때 이 안쪽에 가축을 키울 수 있겠죠. 이러한 가축들이 도망갈 수 없게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용도도 있겠고 밖에 있는 야생 짐승들이 우리가 쉽게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목장, 논밭, 옥외에서 가축의 탈출 또는 야생 짐승의 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전기 울타리의 각각의 규정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기 울타리에서 가장 첫 번째 사용전압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용전압은 일반적으로 몇이라고 했죠? 이 4자를 따서 400V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00V가 대부분이다. 근데 방금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교통신호등에 대한 사용전압을 배웠습니다. 교통신호등에 대한 사용전압은 300V이다. 그러면 우리 전기 울타리는 어떻게 될까요? 전기 울타리도 역시 예외적인 상황으로 400V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기 울타리일 때는 별도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때 사용전압은 우리가 250V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오니까 250V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배울 거냐? 우리가 이 전기 울타리가 있을 때 지금 여기 기둥이 있죠? 기둥이 있고 여기 이렇게 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자에 이렇게 전선이 걸려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배울 것은 이 전선과 기둥 사이의 거리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이 전선과 기둥 사이의 거리를 제가 좀 더 입체적으로 그려볼게요. 제가 구별하기 위해서 이 애자를 빨간 색깔로 좀 칠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를 이렇게 돌려보면 어떠한 그림이냐?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이렇게 기둥이 있고 애자를 이렇게 옆에서 보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전선이 초록 색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전선과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를 말하는데 이때는 어떠한 것을 말하냐? 이 전선과 기둥 사이 이격거리, 이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친구의 규정은 2.5cm 이상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전선과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또 이 안쪽에 수목이 있을 수 있어요. 즉 나무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나무와 이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도 문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30cm 이상이다. 나무랑 즉 수목이랑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이다. 한 가지 더 챙겨가 주시면 좋은 게 전선의 굵기는 2m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자 안 보실 수도 있어서
전선의 굵기는 2mm 이상, 전선과 기둥 사이는 2.5cm 이상, 수목과 전선 사이는 30c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글로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전기 울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원을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 전압은 250V 이하여야 한다. 전기 울타리의 시설, 우리가 1번 전기 울타리는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할 것. 2번 전선은 우리가 지름 2mm 이상의 경동선일 것. 세 번째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2.5cm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밀리미터 단위로 나온 거예요. 25mm. 이 친구가 우리가 2.5cm랑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cm 이상일 것. 우리가 4번 전선과 다른 시설물 또는 수목과의 이격거리는 0.3m일 것. 우리가 0.3m라고도 나올 수도 있고 30cm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둘 다 기억을 해주세요. 어차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나올 수 있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5번 전기 울타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전기 울타리에 관련된 시설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요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이 두 가지만 챙겨가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요기의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에 관한 규정입니다. 우리가 사용 전압은 우리가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사용 전압은 대부분의 정답이 400V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외사항을 지금까지 두 가지 배웠습니다. 교통신호등일 때 우리가 신호등의 색이 빨간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어요. 즉 세 가지의 색이 있어서 우리가 300V이다. 이렇게 외우기로 했고요. 두 번째는 전기 울타리입니다. 전기 울타리는 몇이죠? 전기 울타리는 250V입니다. 전기 울타리일 때는 사용 전압이 250V이다. 마지막으로 예외적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이 전기요기가 되겠는데 전기요기의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은 10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기요기. 전기요기는 10V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사용 전압일 때는 4자를 따서 400V, 교통신호등은 300V, 전기 울타리는 250V, 지금 배우고 있는 전기요기는 10V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전기요기에서 요기 내 전극 간의 거리는 몇 미터? 1m 이상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배울 내용은 전격 살충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격 살충기, 용어 자체는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전격 살충기, 전기를 이용해서 벌레를 죽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러한 전격 살충기는 우리가 격자가 있는데요. 이러한 격자로 우리가 벌레가 들어오게 되면 이를 이용해서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모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모기가 이렇게 날라와서 이 격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친구를 우리가 없앨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격 살충기에 대해서 이 격자의 높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전격 격자의 지표상토는 바닥에서의 높이는 일반적으로는 3.5m가 되는데요. 다만 2차 측 개방 전압이 7kV 이하의 저렴 변압기를 사용하고 사고 시 1차 측 전로를 자동 차단 보호 장치를 시설한 경우, 즉 좀 더 안전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렴 변압기도 사용하고 자동 차단 보호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안전해졌기 때문에 높이를 좀 더 낮출 수 있다. 따라서 1.8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격자와 다른 시설물 또는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0.3m이다. 이렇게 높이에 관한 규정과 이격거리를 같이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3.5m, 그 다음에 1.8m, 0.3m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먼지 위험 장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친구는 폭연성 먼지 위험 장소와 가연성 먼지 위험 장소로 나뉩니다. 이때 가연성보다 폭연성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연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합성 수지관 공사는 폭연성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폭연성에서는 금속관 공사와 케이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연성일 때는 금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가연성 분진, 즉 가연성 먼지가 많은 곳에서는요 우리가 합성 수지관도 할 수 있고 금속관 공사도 할 수 있고 케이블 공사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합금캐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가연성은 합금캐, 폭연성은 금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놀이용 전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우리가 노란 색깔을 위주로 볼 텐데요. 전원장치의 변압기는 저렴 변압기일 것, 그리고 저렴 변압기의 1차 전압은 400V 이하가 되고 전원장치의 2차 측 단자의 최대 사용 전압은, 이거 중요합니다, 직류의 경우에는 60V 이하, 교류의 경우에는 40V 이하이다. 따라서 앞자만 따서 직육교사로 외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육교사, 직류일 때는 60V, 교류일 때는 40V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4번, 그리고 우리가 2차 측 회로의 배선으로는 접촉전선은 제3례 방식에 의하여 시설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차 내에 승합용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2차 전압이 150V 이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절연 변압기 1차 전압은 400V 이하, 그리고 직육교사 챙겨가 주시고 제3레일 방식 그리고 승합육 변압기를 사용할 때는 2차 전압이 150V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세력 회로를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전류가 작고 위험성이 낮은 회로를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전압에 관한 규정만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개폐기의 조작 회로 또는 우리가 초인벨, 경보벨 등에 접속하는 전로로서 최대 사용 전압이 60V 이하인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세력 회로 문제가 나온다. 그 전압을 물어보면 60V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 부식 방지 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기 부식 방지를 시설하는 이유로는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하는 금속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전기 부식 방지의 회로의 전압에 관한 규정입니다. 우리가 사용 전압은 직류 60V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과 5번만 살펴볼게요. 노란 색깔만 챙겨가 주시면 되고,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그 주위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임의점과 사이의 전위차는 10V를 넘지 아니할 것. 즉 양극과 임의점 한 개 사이의 전위차는 10V를 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임의점 한 개, 이때 전위차는 뭐죠? 10V가 되겠고,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표 또는 수중에서 1m 간격의 임의점 두 점 간의 전위차가 5V를 넘지 아니할 것. 즉 이때는요, 우리가 임의점이 두 개예요. 임의점이 두 개 있을 때 이때 전위차는 5V가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계하면 좋냐면 우리가 1 곱하기 10은 10이죠. 그리고 역시 2 곱하기 5도 10입니다. 따라서 두 개를 곱했을 때 10이 나오는 이러한 숫자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의점이 한 개일 때는 10V, 임의점이 두 개일 때는 우리가 5V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기 부식 방지에 대한 시설에 관한 규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전기온상 등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전기온상 등에는 우리가 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전열 장치를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것에서 대지전압과 그 발열선의 온도 정도만 챙겨가 주시면 돼요. 우리가 대지전압에 대해서 배웠을 때 우리가 대지전압은 대부분 몇 볼트가 정답이라고 했죠? 기출문제에서 대지전압을 물었다. 그러면 대부분 300V가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외 케이스를 두 가지를 배웠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같이 대답을 합니다. 누전 차단기가 시설되지 않았을 때, 누전 차단기가 없을 때는 우리가 대지전압이 몇 볼트죠? 150V입니다. 150. 그리고 두 번째, 분사형 전원의 전기 저장 장치 또는 뭐라고 나올 수도 있죠? 태양광 설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친구가 나왔다면 모두 둘 다 직류 600V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온상 등은 이 두 가지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는 우리가 일반적인 케이스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따라서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이다. 그리고 발열선의 온도는 80도를 넘지 않도록 한다. 오답의 예시로 90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90도는 오답이고, 우리가 전기온상 등은 80도를 넘지 않도록 시설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단원의 마지막 개념인 의료장소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 거 다 읽으실 필요 없고요. 제가 이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2차 측 전로는 비접지할 것. 그리고 두 번째, 2차 측 절연 변압기의 전격 전압은 교류 250V 이하일 것. 그리고 세 번째, 2차 측 절연 변압기의 전격 출력은 10kVA 이하일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 면적의 합계는 50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비접지 기억해 주시고요. 이 숫자 250V, 10kVA, 그리고 50제곱미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해보면서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하복내 배선의 공통사항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선 단면적은 2.5 이상이 됐었고 동은 10, 알루미늄은 16이라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회로나 전광 표시 장치일 때는 1.5, 캡타이어 케이블, 고무코드 케이블, 다심 케이블일 때는 0.75, 그리고 5개형 비닐 절연선은 사용할 수 없다. 정답 보시면 이렇게 채워줄 수 있겠죠? 이렇게 쭉 복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나선 설비가 가능한 곳. 우리가 이것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날 것에 대화를 하다 보면 부부끼리 싸움이 난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접전을 일으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 부는 버스덕트 공사를 의미합니다. 버스덕트 공사. 그 다음에 부는 부식 장소. 그 다음은 접촉 전선. 그 다음은 전기로용 전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라이팅 덕트 공사를 여기에 추가를 했었죠. 그래서 이때 라이팅 덕트는 숫자 1을 따서 D점 간의 간격은 2m이다. 이것까지 기억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지전압과 사용전압에 관한 규정입니다. 대지전압은 대부분 300V였습니다. 그리고 누전 차단기가 없는 경우는 150V, 그리고 전기저장장치, 태양광의 언급이 있을 때는 직류 600V가 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사용전압은 우리가 400V가 대부분 정답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외가 있는데 교통신호등의 경우에는 300V, 전기 울타리는 250V, 마지막으로 전기 요기 2차 측은 10V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애자공사인데요. 이 친구는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애자가 있고 이렇게 조형제 애자를 설치하고 전선을 이렇게 고정한 것이 되겠는데 이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저압일 때는 6cm, 고압일 때는 8cm가 됐었고요. 이때 지지점 간 거리는요. 조형제 면을 따라가는 경우는 2m, 수직이란 언급이 있을 때 6m, 면 따라간다는 말이 없었을 때도 6m, 그리고 별말이 없었을 때도 6m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이 전선과 조형제 사이의 이격거리인데요. 저압일 때는 400V를 기준으로 400V 이하는 2.5cm, 400V를 초과할 경우도 2.5cm이지만 우리가 이 경우에는 습기가 있다는 말이 있다. 즉 습기가 많다고 했을 때는 4.5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압은 추가적으로 5cm까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합성수지관입니다. 우리가 합성수지관 공사에서 지지점 간의 거리 1.5m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합 2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관 두께는 2m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T는 관의 바깥지름을 말하죠. 이 관의 바깥지름의 1.2배만큼 이렇게 삽입을 하면 되는데 접착제를 사용할 시에는 덜 삽입해도 되더라. 그래서 따라서 0.8배만큼만 삽입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다음은 금속관 공사입니다. 금속관 공사는 이 나사가 5턱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이 전선 피복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금속관에서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는 이 친구는 2m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금리로 외우기로 했죠. 금리. 그래서 2m가 된다. 그 다음은 금속재 가요 전선관 공사입니다. 이 친구 지금 빈칸을 보게 되면 여기에 빈칸이 있네요. 기본적으로 가요 전선관은 몇 종이죠? 2종입니다. 2종. 2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고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비닐 피복 가요 전선관일 것. 즉 우리가 비닐 피복 1종 가요 전선관도 되고 비닐 피복 2종 가요 전선관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어서 금속재 가요 전선관에 관한 더 추가적인 표인데요. 전개된 장소이거나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서는 1종 가요 전선관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금속 덕트 공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빈칸이 뚫어져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덕트의 내부 단면적은 20% 이하입니다. 그런데 정관 표시 장치 또는 제어회로에 언급이 있을 때는 내부 단면적의 50% 이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 덕트에서는 지지점 간의 거리는 금덕3 이렇게 외우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3m 이하로 하고 우리가 수직으로 할 때는 6m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버스 덕트 공사인데요. 여기 빈칸 보시면 지지점 간의 거리에 빈칸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금덕3으로 외우면 됩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금속 덕트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지지점 간의 거리는 3m 이하로 하고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라이팅 덕트 공사. 라이팅 덕트 공사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라이팅을 할 때 우리가 라이팅을 이렇게 쓰기로 했죠. 라이팅. 따라서 이 이자를 따서 거리는 2m 이하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케이블 공사인데요. 케이블 공사, 우리가 역시 케이블을 작성할 때도 이 불로 작성합니다. 따라서 케이블 공사에서도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가 일반적인데요. 수직이란 말이 있을 때는 6m로 해주시면 되고 이때 케이블이 아니라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이럴 때는 1m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케이블 트레이 공사입니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는 35kV 이하의 규정에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케이블 트레이 공사의 종류 중 통풍 밀폐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케이블 트레이 공사의 종류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사다리 그만 봐 이렇게 썼죠. 사다리에서 폰을 그만 봐라. 즉 폰, 그만 봐. 이렇게 외우기로 했고 사다리형 그리고 펀칭형, 그 다음에 그물망형, 그 다음에 바닥 밀폐형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다리형, 펀칭형, 그물망형, 메쉬형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바닥 밀폐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조건을 보시면요. 케이블 트레이 안전율 중요하다 했습니다. 케이블 트레이 안전율은 1.5 이상, 그리고 난연성 재료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고압 옥내 배선 등의 시설입니다. 우리가 고압 옥내 배선에서는 이 세 가지만 배웠어요. 뭐가 있었죠? 에케케 있었습니다. 에케케. 애자 공사, 건조한 장소로서 전개된 장소에 한한다. 그리고 케이블 공사,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 공사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특고압 옥내 전기 설비의 시설인데요. 사용 전압은 100kV 이하일 것. 그리고 케이블 트레이 공사 이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35kV 이하일 것.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 다음은 옥내 배선과 전화선, 수도관, 각종 배선들, 전력선, 약전류전선, 가스관과의 이격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옥내 배선과 다른 친구들과의 이격거리를 나타내고 있고, 저압일 때는 10cm 이상, 고압일 때는 15cm 이상, 특고압일 때는 60cm 이상으로 정리해 주시고, 이 저압고압, 특고압과 관련 없이 나전선이라고 나왔다. 이때는 30c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조명 설비이네요. 여기 빈칸을 보시면 여기 뚫려져 있어요, 여러분. 장소에 따른 누전차 단계의 시설에서 물기가 있는 장소는 전격 감도 전류가 몇이죠? 여기는 15mA 이하가 되고 동작 시간은 0.03초가 됩니다. 그리고 누전차 단계는 전류 동작형이 되겠습니다. 이 15mA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많이 헷갈려하시는데 15mA, 0.03초 전류 동작형의 누전차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전멸기의 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호텔 얘기도 했었고 우리 아파트 얘기도 했었죠. 관광 숙박업 또는 숙박업에 이용되는 객실의 입구 등은 1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 그리고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 등은 3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네온 방전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참고를 해주실 텐데, 애자 공사를 하고요. 우리가 전선과의 지지점과의 거리는 1m, 우리 하나 더 있었죠. 전선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6cm 이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진열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배선은 단면적 몇 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우리가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이 나오면 그때 단면적은 0.75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전선의 부착점 간의 거리는, 즉 지지점 간의 거리는 1m가 됐었죠. 자, 정리해보면 0.75제곱밀리미터 이상, 그리고 여기는 거리는 1m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중 조명 등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한번 같이 채워볼게요. 빈칸이 많기 때문에 절연 변압기 사용할 것, 그리고 1차측 전로의 사용 전압은 몇 볼트죠? 400V 이하입니다. 그리고 2차측 전로의 사용 전압은 150V 이하일 것. 그리고 2차측 전로는 접지하지 말 것, 즉 비접지를 해야 되고, 여기는 사용 전압이 몇 볼트 이하인 경우에 혼촉 방지판을 시설하죠. 30V입니다. 30V. 그리고 이 혼촉 방지판은 접지 공사를 해줘야 되고, 또 나아가서 사용 전압이 30V를 초과할 시에는 우리가 누전 차단기를 시설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0V, 150V, 30V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교통신호등입니다. 교통신호등에서 사용전압은 예외적인 예로 우리가 색을 3가지 쓰기 때문에 사용전압은 300V이다 이렇게 배웠고, 예외적으로 또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교통신호등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사용전압이 150V를 넘는 경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선 교통신호등의 사용전압하면 300V가 주로 정답이 되겠고, 누전차단기를 시설한다 이런 조건이 더 붙게 되면 그때 나오는 것이 150V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기 울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친구는 우선 전선과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는 2.5cm, 그리고 전선의 굵기는 2mm 이상, 그리고 전선과 수목 사이의 이 이격거리는 30cm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전기 울타리의 사용 전압은 몇 볼트였죠, 여러분? 전기 울타리는 250V가 사용 전압이었습니다. 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전기 욕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기 욕기의 사용 전압은 역시 예외사항으로 배웠는데요. 우리가 10V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욕기 내의 전극 간의 거리는 1m 이상일 것. 그리고 전격 살충기에 관한 내용이네요. 전격 살충기는 몇 미터 이상이었죠? 3.5m 이상을 봐주시면 되고, 다만 2차 측 개방 전압이 7kV 이하의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고 사고 시 1차 측 전로를 자동 차단 보호 장치를 시설한 경우, 즉 더 안전해졌을 때는 우리가 좀 낮출 수 있어요. 이때는 1.8m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격자와 다른 시설물 또는 식물과의 이격거리, 이때는 0.3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지 위험 장소에서는 폭연성일 때는 금캐, 그리고 가연성일 때는 합금캐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빈칸을 보면 10V 1m, 3.5m, 여기 1.8m, 0.3m로 정답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놀이용 전차입니다. 놀이용 전차는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고요. 1차 전압은 몇 볼트죠? 여기는 400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류의 경우에는 60V 이하, 그리고 교류의 경우에는 40V 이하로 우리가 직류 교사로 외우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승합용 변압기 사용하는 경우 2차 전압은 150V 이하로 할 것. 그리고 또 빈칸을 보게 되면 소세력 회로에 대한 내용이 있네요. 소세력 회로는 전압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소세력 회로는 60V 이하인 것이 되겠습니다. 빈칸을 보게 되면 400V, 60, 그리고 40, 150, 그리고 마지막으로 60V가 있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전기 부식 방지 시설입니다. 이 친구는 사용 전압은 직류 몇 볼트 이하이죠? 이 친구는 60V 이하입니다. 60V 이하. 그리고 양극과 그 주에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임의점 1개가 있을 때는 전이차가 10V가 되고 임의점이 2개 있을 때는 전이차가 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임의점이 1개 있을 때는 1 곱하기 10을 떠올려 주시고 우리가 임의점이 2개가 있다. 이때는 2 곱하기 5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즉 곱했을 때 10이 나오게 하는 이 친구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10V, 여기는 5V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온상입니다. 식물을 재배할 때 사용하는 전열 장치에 관한 규정인데요. 대지 전압은 300V 이하일 것, 그리고 발열선은 그 온도가 몇 도를 넘지 않을 것? 80도를 넘지 않을 것입니다. 오답으로는 90도로 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80도를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내용이네요. 의료장소 이것만 기억하자. 2차 측 전로는 비접지합니다. 비접지. 그리고 2차 측 절연 변압기의 전격 전압은 교류 250V 이하입니다. 그리고 전격 출력은 10kVA 이하이고 마지막으로 바닥 면적의 합계는 50제곱미터 이하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단위까지 적어주면 250V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을 보면 비접지 그리고 교류 250V 이하 전격 출력 10kVA 그리고 바닥 면적 합계로 50제곱미터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저는 3단원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